왜 이렇게 돈 얘기만 나오면 피곤할까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났지만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이해하는 법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마치 게임판에서 게임의 룰을 모른 채 플레이하는 것과 같죠. 잘 모르고 막연하기 때문에 듣기만 해도 피곤하고 불안한 거죠. 오늘은 돈 이야기를 정말 쉽게 본질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돈이란 대체 뭘까? 왜 우리를 힘들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 감정과 돈 둘 다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고민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던 사람입니다. 막연히, 돈 벌고 싶다, 로또 당첨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물론 자주 했지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왜 나는 돈을 벌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을 더 오래 했어요. 저는 사실 돈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늘 막연한 갈증 같은 걸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가족은 정말 굉장히 가난했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사글세라고 들어보셨나요? 보증금 없이 월세보다 더 저렴하게 사는 건데요. 그 사글세, 집주인 댁의 커다란 본체 맞은편에 방 하나, 주방 겸 화장실이 딸린 작은 공간에서 5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집 안에는 귀뚜라미가 울었고 밖에서는 주인집 아이들이 이제 자전거를 타며 뛰어놀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게 뭐 힘든 거다라고 느끼지 못했지만 자라면서 그 풍경이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정말 부지런하시고 성실하신 분들입니다. 5병짜리 구멍가게에서 사업을 시작하셔서 지금은 큰 공장을 운영하실 만큼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수입도 알뜰하게 차곡차곡 모으셨고요. 그런데 저는 늘 한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지금도 여전히 70이 가까운 나이에도 하루 종일 일터에 계세요. 자본주의를 깊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돈을 도구로 활용하는 삶을 배우셨다면 지금쯤은 더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을 가족들과 보내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나이 들어도 일 때문에 가족과 멀어지는 삶은 살고 싶지 않다. 그게 제가 돈, 자산을 공부하게 된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는 단순히 돈 버는 법이 아니라 내 감정과 시간,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지켜주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럼 우선 돈이란 게 대체 뭘까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것 자체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엄청 유명한 저서죠. 돈의 심리학 저자인 모건 하우절이 말한 돈의 정의입니다. 즉 본질적으로 돈은 교환의 매개예요. 내가 가진 시간, 능력, 감정을 보이는 가치로 바꾸는 도구, 수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돈이 곧 성공이고 돈이 곧 행복의 척도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나의 가치와 나를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는 언니 인스타 스토리에 샤넬백 가방 사진을 보고 이 언니 진짜 성공했네 라고 느낀다거나 여름 휴가를 발리, 하와이 이렇게 다녀오는 주변 친구들 보면서 왜 나는 집구석에서 이 모양 이 꼴이지?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겁니다. 그건 돈의 진짜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내가 뭘 소중하게 여기는가,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은가 이걸 드러내주는 거울입니다. 돈을 쓸 때마다 우리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 그게 누군가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일 수도 있고 가족과의 저녁일 수도 있고 내 불안을 덜어주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정하셔도 이게 정말 진정한 돈에 왜곡되지 않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돈을 떠올리면 피곤할까요? 우리는 돈이 아니라 돈에 담긴 감정에 지치고 있는 겁니다. 돈에 얽힌 불안, 비교, 결핍, 무력감 이런 것들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SNS와 광고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있죠. 마케팅 시장에서는 이 정도는 써야지, 이거 없어도 돼? 이런 표현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은 팍팍하니까 돈 얘기만 나와도 지쳐요. 특히 MZ세대는 열심히 일해도 내 집 한 채 못 산다 라는 체념과 나만 뒤처진 것 같다 라는 불안이 겹쳐져가지고 자본주의 전체가 비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게으르거나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스템과 감정 사이에서 너무 많은 걸 감당 중인 거예요.
이제 중요한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내 감정과 돈 둘 다 지킬 수 있을까? 돈은 감정을 해방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내가 기준을 세운다면요. 나는 어떤 삶이 편안한가? 나는 나의 삶의 가치 중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 질문들 없이 돈만 쫓기 시작하면 얼마를 벌어야 내가 만족할 수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 맹목적으로 달리게 돼요. 결국 돈이 삶을 끌고 가는 구조에 갇혀버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회사에서 번아웃이 왔는데 이직이나 휴식은 엄두도 못 내는 경우, 지금 이 연봉이 내려가면 안 되니까 라고만 단순히 생각한다면 내 감정과 원하는 가치를 다 무시한 채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나에게는 시간 여유가 더 중요해 라는 기준을 먼저 세운다면, 그래서 연봉이 조금 줄더라도 워라밸 중심 회사로 이직하고 결과적으로 더 오래 건강하게 일을 하고 감정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는 거죠. 결국 기준이 있으면 돈은 선택의 결과가 되고, 기준이 없으면 돈은 선택의 주인이 됩니다. 두 번째, 돈을 감정 조절 장치로 쓰지 말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울할 때 쇼핑, 불안할 때 명품 구매, 플렉스, 이런 소비는 감정을 더 깊은 구멍에 빠뜨립니다. 충동 소비하는 그 짧은 순간에는 잠깐 기분이 나아지는데 지나고 나면 아시죠? 곧 더 큰 공허함이나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돈으로 감정을 해결하려고 하면 돈도 사라지고 감정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즉, 감정은 감정으로 다루고 돈은 돈으로 다뤄야 둘 다 각각의 영역에서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세 번째, 돈은 선택의 자유라는 관점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모으는 이유는 결국 선택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예요. 친구가 아이패드를 샀다 이렇게 자랑하는 얘기를 듣고 굳이 필요 없는데도 나도 사야 할 것만 같아서 똑같이 질러버립니다. 내 인생의 자유가 아니라 타인의 선택을 복제하는 소비를 하는 거죠. 반대로 이건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아니면 남의 부러움 때문에 갖고 싶은 건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던질 줄 아는 사람은 당장 소비하지 않아도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이 돈이 내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줄까? 이 돈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까? 이걸 사면 나는 진짜 내가 원하는 만족을 얻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반복하면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주제를 다룬 건요, 정말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이세라는 제 유튜브 채널은요, 이센셜의 근원이죠. 그 의미가 핵심, 본질,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의미입니다. 단순한 재테크 정보, 돈 얘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적이고 본질적인 힘, 근원이 뭔지 이걸 고민하고 나눌 예정입니다. 그 힘이라는 것은 불안하지 않게 돈을 모으고 쌓아가는 과정, 흔들리지 않게 내 감정을 다루는 연습,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찾는 작은 질문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지금의 삶이 혼란스럽고 나만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저와 함께 천천히 정리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느끼거나 공감을 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